쉽게 설명을 하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이제 본연의 마음속에 분할 매수에 대한 거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10만 원일 때 샀어요. 근데 이게 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 본연의 마음이 뭐냐면은 물타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만 원에 100만 원어치를 또 사요. 그러면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에 평단가라는 게 산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5만 원으로 떨어졌던 주식이 6만 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산 주식을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분할 매도를 안 해요. 그냥 7만 5천 원까지 기다려요. 그러다 다시 5만 원으로 떨어지면 조금 팔 걸 그랬나? 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 마음이 내 투자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렵게 제가 그냥 좀 쉽게 얘기하려고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냥 계좌를 나눠서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계좌를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똑같은 종목을 첫 번째 계좌에서 100만 원어치를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샀겠죠. 요거는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계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10년 있다가 나 팔래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놔둬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진짜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첫 번째 계좌는 놔두고 두 번째 계좌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예요.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투자를 시작할 때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골라놨던 그 종목에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만 원으로 올랐을 때 HTS 상에 MTS나 플러스 10%로 뜰 거예요. 그러면 팔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걸 플러스로 인식을 해요. 근데 하나의 계좌에서 사가지고 평단가가 7만 5천 원이 되면 6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그냥 마이너스만 보여요. 거기서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로 뜨고 손실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가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도 계좌를 분리만 했을 뿐인데도 다른 상황이 발생되는구나, 분할 매도를 이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한 7개 정도 계좌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에서 샀다가 떨어지면 한 5% 정도 떨어지면 두 번째 계좌에서 사고 또 5% 정도 떨어지면 세 번째 계좌에서 사요. 두 번째에서 7번째 계좌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해요. 오르면 그냥 무조건 수익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수익이 표현되죠. 무조건 팔아버려요. 뭐 앞뒤도 안 봐요. 그렇게 하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면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제 블로그에 가면 제가 인증을 해놨어요. 올해 1월 초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은 계속 하락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했고 그걸 이제 다 제가 사고 판 가격이나 시기까지 다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저는 삼성전자로 올해 돈을 벌었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좌,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 네 번째 계좌까지 샀는데 반등을 하면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 네 번째 계좌는 수익 실현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떨어져. 또 사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1번 계좌에서 손실이 나 있겠죠, 지금은. 이 부분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수익을 확정시킨 그 수익들이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견디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가치 투자를 지향해요. 가치 투자가 좋고 장기 투자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안 돼. 내 멘탈은 조금만 내리면 무서워서 팔고 싶고 조금만 오르면 이거 사야 되나 하고 더 사고 싶고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는 이걸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는 거야. 내 스스로가. 그래서 삼성전자 사례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1월 달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마이너스겠죠. 그냥 당연히. 근데 저는 그걸 플러스로 만들어냈거든요. 계속 수익 실현을 하고 반복해서 트레이딩을 병행하면서 그래서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구조로 계좌를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이 그 투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엄청나게 특이하거나
좀 이상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투자의 아주 올바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 방법으로 하면은 많이 얻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목표 수익률로 잡는 건 1년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제 폭락장에서는 빛을 발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일 텐데 저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서 더 올라가면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위험한 투자보다는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뭐 되게 안전함만 추구하고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 너는 인생은 한 방이란 걸 넌 모르니?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도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투자의 극한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달러 투자로 단 한 번도 잃지 않았던 이유가 2018년도에 달러를 한 300원어치를 사고 300원어치를 팔아서 그 연간 시장 수익률의 17배, 그러니까 그때 5.7%였는데 저는 이제 100%를 달성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시장 수익률은 5.7%인데 어떻게 너는 100%의 수익을 달성했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븐 스플릿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한 거죠. 지금은 달러 투자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환율이 너무 높을 때는 못 하거든요. 좀 쉬어야 되거든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를 하지 고수들처럼 비싸게 사서 더 비쌀 때 파는 그런 이제 고수들의 이 투자는 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200원 이하가 되어야 그때 세븐 스플릿을 이제 가동시키는 상황이라 이제 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원래 이제 안전 그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달러하고 엔화는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기하게 엔화가 엄청나게 폭락을 해버렸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엔화가 1,000원 이하일 때가 별로 없었는데 역사상으로 1,000원 이하면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한번 이걸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달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도 올려놨어요. 내가 엔화를 모으기로 한 이유라고 이제 그런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안전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엔화를 막 사다가 물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에 제가 이제 후쿠오카에 자주 갔었어요. 1년에 한 번, 4-5번은 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가까워요. 비행 시간이 되게 짧고, 또 거기 뭐 물가도 괜찮고. 그래서 거길 가는데 제가 최근에, 일본의 부동산 매물을 하나 봤는데, 원래 한 3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정도 수준이었던 일본의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가 후쿠오카에 지금은 우리나라 원화로 지금 환율로 계산하니까 한 1억 6천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만약에 엔화를 사다 물리면 아파트 사서 에어비앤비를 돌릴까?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한 달 전에 엔화를 그렇게 사기로 했다라고 하고 글을 올리고 뭐 저하고 달러 투자 같이 했던 분들이 엔화? 라고 생각하고 엔화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죠. 그 이후에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수익을 실현하고 제가 또 쓴 글이 있어요. 이제 엔화 투자는 사요나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000원 이상이거든요.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원 아래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얻는 것은 우리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투자고, 고수들이 하는 비싸게 사서 더 비쌀 때 파는 투자는 그냥 고수들한테 양보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안전한 어떤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멘탈이나 내 투자 환경들을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 이제 수익을 만들어낸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위험한 기다려도 이 승패가 바뀌지 않는 투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정리매매라고 해요. 주식 투자 이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이제 기간이 주어져 가지고 그 기간에만 마지막으로 대박인세일 같은 느낌의 이런 그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만약에 주식을 산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이제 거래가 없어질 예정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맞아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뭐 두세 배까지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손실을 입었어요. 기다리면 승패가 바뀔 수 있는 게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적립매매를 하고 상장 폐지가 되고 나면 끝이죠. 예,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승패가 바뀌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투자하고 계신 TQQQ라는 종목이 있어요. 세배 레버리지, 나스닥 이 지수를 추종하는 세배 레버리지인데, 제가,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신 분들이 이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코인 투자도 되느냐.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주식 투자도 효과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코인 투자를 세븐스플릿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세븐스플릿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가 도박으로 변질되는 순간 세븐스플릿 할아버지로 해도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세배 레버리지 같은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투자는 삼성전자에 투자했거나 환율에 투자했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무기가 돼요. 시간을 무기로 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실패했던 게 승리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아까 제가 레버리지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가 나오는 그런 구조밖에 안 돼요. 세븐스플릿을 아무리 나눠 사고 나눠 팔아도 이게 구조가 시간을 무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박으로 이제 변질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짚어서 우리 이제 제 블로그를 자주 보시는 독자들한테 그냥 짚어서 얘기해 줬어요. 자, TQQQ 그리고 코인 이걸로는 하지 마세요, 그냥. 예. 뭐 그걸로 이제 돈 버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고수들이에요. 고수들을 내가 따라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해서 성공한 투자를 따라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력이 쌓이면, 그래서 저는 코인으로 돈 벌고 TQQQ로 돈 벌었다는 분들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고수라고 생각해요. 고수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나는 고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따라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좀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는 일단 고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고수들한테 양보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 말씀을 듣고 나는 고수가 아니야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 중에서 이제 추천하는 게 달러 투자였고요. 예.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달러 투자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어디에 투자하느냐고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뭐 아파트 투자하면 어느 지역이 몇 평짜리를 사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달러는 그냥 달러만 사면 되잖아요. 종목이 일단 정해져 있다라는 거에서 어떻게 투자하는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미 해본 사람이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단 1원도 잃지 않았다는 사람이 인증까지 다 해가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대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는 방법으로 달러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었다라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투자가 좀 두렵고 잃을 게 두려우신 분들은 달러 투자 먼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고수들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달러를 1,200원 아래에서 사고 팔고를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의 메커니즘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여기서 어느 정도 되면은 저는 이제 100만 원을 한 10만 원 먼저 만들어 보시라고 해요. 근데 10만 원 한 번에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 5천 원 벌고 하루는 10,000원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쌓이면 10만 원이 딱 되는 순간 금액을 좀 높이시는 거예요. 이제 200만 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수익도 20만 원으로 늘겠죠. 똑같은 10%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좀 쌓아가다가 투자의 금액도 커지고, 또 이거하고 궁합이 맞는 투자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주식이에요. 한국 주식하고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달러를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원화를 이제 많이 가지고 옆을 보니까 주식이 이제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사고 있어요.
주식을 사고 있다가 또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쪽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 있을 거예요. 1200원 이하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때 주식을 팔아서 번 원화로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조합이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의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종목 분석에서부터 입지 분석 같은 거. 하지만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가격만 보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진짜 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뭐 책 한 권 정도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이제 낮은 지식으로도 가능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먼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 투자의 신에서 이제 주인공이 30억 자산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활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었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휴직을 하게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작년하고 지금 신분이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휴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월 1일부로 퇴사를 했어요, 완전히.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었네요. 하여튼 이거는 뭐 여담이고. 제가 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자산은 증식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뭐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가지고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푸근한데 실제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자산 증식과 현금 흐름은 다른 것이구나. 나는 투자를 자산 증식에만 너무 포커싱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이 끊기는 상황,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대비할 게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때는 대비할 게 있었죠. 복귀하면 되니까. 다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영원히 은퇴를 하는 상황, 그러니까 누구나 은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아닌 이상. 그런 상황에서는 월급이라는 이제 저는 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물이 이제 끊길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또 하는 말 중에 한 우물을 파면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직장이라는 하나의 우물만 파고 있었다면 그 우물이 딱 끊기는 순간 살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우물을 준비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카지노에서 운이 아주 좋았죠. 사실은 카지노에 가면 패가망신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걸 이용해서 달러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주식 투자를 해서 여러 개의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우물을 이제 만들어 둔 거죠. 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예상치 못한 우물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작년에 인터뷰했을 때 나왔던 그 책이 제가 회사 다닐 때 연봉 이상의 소득을 갖다 줘요. 뭐 그 정도로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뭐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얽매이시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우물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를 시작하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블로그 같은 건 이제 그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한 2년 전 정도에 첫 책이 아빠의 첫 동공부라는 이제 그 경제 관련된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출판사에서 나중에 이제 독자들하고도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뭐 블로그 정도 하나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억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댓글도 달리고 하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돈 버는 우물이라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달 수입이 뭐 10원, 20원 뭐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정도에 월 100만 원을 넘어가더니 지난주에요. 제가 블로그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어요라고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하루에 13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제 만약에 그게 계속 나오면은 저는 그냥 제가 원래 목표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내 힘으로 벌면 경제적 자유라고 했었는데 그냥 블로그에 글만 써도 경제적 자유가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돈도 소비를 하는 돈이 있고 뭐 우리 자산을 사서 투자를 하는 돈이 있듯이 우리의 노동도
투자를 하는 노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노동은 어떤 게 있냐면은 직장에 다니면 남의 일을 하잖아요. 이건 당장 내가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할 수는 없어요. 노동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일,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중에 제일 쉬운 게 블로그라서 제가 블로그 시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처음엔 수익이 뭐 10원, 20원 저처럼 나오다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라도 100만 원 정도는 얻을 수가 있거든요. 현금 흐름을 한 달에. 그렇다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처럼 300만 원이 목표이신 분은 이걸 다 자본소득으로만 얻으려면 힘들겠죠. 시드머니도 많이 필요할 테고. 그런데 맞벌이를 하는 것처럼 내 자본도 투자가 돼서 굴러가고 내 노동력도 투자를 해서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예전에 나는 300만 원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했어야 되는 이 자본소득을 200만 원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우물을 파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달러 투자로 한 10만 원 정도를 만들어 보고, 또 블로그에서도 수익을 한 10만 원 정도 만들어 보고, 또 배당을 받아서 10만 원 정도로 만들어 보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내가 돈 버는 우물, 가장 큰 우물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을 테니까 소득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계속 같이 가다 보면 직장에서 얻는 소득을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오면 그때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 번에 내가 돈 꾸준히 모아서 한 방에 한 100억 넣어놓고 예금 이자 받아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려면 거의 뭐 달성하기 힘들다라고 보시고, 현금 흐름을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우물을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제가 직접 도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분은 실제로 이제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해외 쪽에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뭐 이런 일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로 회사 월급만큼을 한 2달 만에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 자유를 찾으려면 막 시드머니를 10억을 모아야 된다, 20억을 모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드머니가 필요 없죠. 그냥 그 구매 대행이라는 자기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 그 오픈 마켓이 경제적 자유를 바로 달성할 수 있게끔 해줬고, 실제로 퇴사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으로만 현금흐름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내 노동력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쪽 방면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투자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책이나 강연이나 뭐 이렇게 방송을 듣고 많이 알게는 되셨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 경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 책 투자의 신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